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정치 예보관 시간입니다.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정치권 기상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일이면 4월인데요. 4월 1일 민주당에서는 퇴임을 앞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좀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또 4월 2일은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부산교육감과 5명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인데 지난 주말 사전투표율은 7.94%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있을지 없을지 모를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총평부터 한 줄 듣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에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지 예. 아니면 뭐 다음 주 4월 11일로 넘어갈지 그걸 앞두고 여야가 지금 뭐 힘겨루기 마지막 뭐 수싸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뭐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네. 진짜로 내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작은 민주당이 한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덕수 대행은 물론이고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뭐 당 차원 입장은 아니라던데 의원들 70명이 이런 기자회견도 했고 그거에 그냥 그 상태로 용인된 거 보면 당 입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그 이 초선 의원들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된 근거가 예. 그냥 카더라 통신이에요. 카더라 통신. 예, 그 민주당 의원들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예. 뭐 5대3 교착설 같은 게 그게 뭐 사실적 근거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카더라 해갖고 네. 지금 5대3으로 이게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40여 개 한 표가 절실하다. 무슨 근거는 없어요. 근데 음. 민주당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 서두르는 것 때문에 그런 인식이 생긴 거거든요. 네. 뭐 그 누구도 지금 현재 5대3이다. 헌법재판소 간의 어떤 의견이 5대3으로 갈려 있다라고 한 적은 없는데 너무 마은혁에 집착을 하다 보니 네. 6명을 만들려면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생긴 건데 네. 그게 근거는 없나 보네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니 근거는 없고요. 그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헌법 재판관들하고 뭐 법조계 선후배 뭐 지인 그래갖고 탄핵 심판 초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좀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사실상 다 단절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관 8명 내부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카더라 통신이지 무슨 뭐 그거는 정보가 없어요. 있진 않고요. 예, 뚜렷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에 이제 좀 부안해동하기 쉬워지죠. 네. 그러니까 정보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카더라 통신에 부안해동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초선 의원들을 비롯해서 이거를 방조한 뭐 용인했다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라든지 그리고 이게 처음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좀 얘기가 되던 거다 보니까 뭐 김어준 씨까지 해서 내란 선동죄로 다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거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란죄가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예. 그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때. 근데 이 경우는 뭐 탄핵 사유가 뚜렷한 것도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줄탄핵, 총탄핵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죽하면 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였던 김필성 변호사가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이거 내란죄에 해당된다. 해당된다. 뭐 민주당- 지금은 글 내린 것 같긴 하던데요. 네. 민주당 이런 뻘짓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썼잖아요. 오죽하면 이재명 변호인이 그런 걸 쓰겠습니까? 뭐 박찬대 원내대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중대 결심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중대 결심이라는 게 결국 탄핵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요,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것과 지금 이번 주에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조금 달라요. 네. 이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4월 18일 전과 후가 좀 다른데 네. 지금 민주당은 마은혁 한 명을 더 확실하게 이 탄핵 인용 한 표를 늘리기 위해서 하라고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어준 씨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이 결론을 못 내리고 퇴임하게 됐을 때 4월 18일 이후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4월 18일 이후에.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대통령 임명목 아니에요. 그 두 그렇죠. 사람 자리가.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문영배, 이미선 두 진보 재판관의 그거를 뭐 중도 내지는 보수 쪽으로 바꾸면서 마흔역도 하나 같이 넣어주려고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그걸 가만두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김어준 주장이 그 전제 조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4월 18일 이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지금 뭐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4월 18일 전에 마흔역을 임명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부분에서 있다. 마흔역을 어떻게든 임명시키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다 이렇게 탄핵을 시켜버려서. 저는 만약에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네. 뭐 민주당은 거의 뭐 저는 전략적으로 거의 문외화 수준이다. 이건 자멸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드는 꼴인데. 예. 예. 뭐 실제로 탄핵소추안 발의된 건 아니니까 이것조차 뭐 헌재를 압박하는 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이나 다른 국무위원들 압박용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조차도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까지 데드라인을 설정한 그런 날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줄줄이 민주당이 본회의 날짜를 잡아놨거든요. 네. 이번 주에 보면. 예. 그럼 이게 보통 이제 탄핵안을 이제 보고하고 나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다 보니까 네. 언제든지 표결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좀 계속 열어두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연쇄 탄핵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제 또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것과 관련된 글을 올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이 4월 1일까지 마흔역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하겠다. 네. 으름장을 놨고 예, 한덕수 또 탄핵을 네, 예고를 했는데 불과 한두 시간 후에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보면 마흔역의 맞자도 안 나와요. 그냥 헌재를 향한 메시지던데요. 그러니까 신속하고 공정한 뭐 선거를 촉구하는 거지. 예, 마흔역의 맞자도 안 나와요. 그 역할 분담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캅 배드캅을 한 거로 봐야 될지. 근데 정말 그 박찬대 원내대표처럼 한덕수 총리를 또 탄핵하잖아요. 그러면은 속된 말로 논하는 게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에요. 그러니까 예.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는 계엄을 해갖고 완전히 전국이 민주당 주도로 가다가 네. 12월 27일에 그 한덕수 총리 탄핵하면서 이 기류가 바뀌었잖아요. 네. 왜 네. 저렇게까지 하지? 뭐 이런 그렇죠. 국민 여론이 생기면서 예. 이번에 이제 업무 복귀한 지 지금 거의 열흘 정도 되는데 네. 이때 또 하면 네.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저는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예.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그걸로 인한 반사이득을 엄청 얻을 거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실제로 하든 안 하든 이번 주 내내 이 탄핵과 관련한 압박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한덕수 대행은 이거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침묵하는 것 자체로 그냥 다들 그걸 사실상 임명을 거부하는 메시지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요, 지금 이게 예. 이제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게 현실적인 시나리오 라이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가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을 한다고 쳐요. 예. 그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네. 만에 하나 임명한다. 그럼 4월 18일 전에 마흔역이 참가하는 그 탄핵 심판이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그 헌재의 그 실무적인 절차를 네. 좀 아는 법조인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변론 종결한 걸 다시 재개해야 되고 마흔역이 검토할 최소의 시간 또 그거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지금 딱 4월 18일까지 그게 가능하냐 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너 그 포함시키더라도 네. 그 선고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참여를 시키려면 변론을 한번 열어야 되니까 그렇죠. 물리적으로 4월 18일이 넘어갈 수도 있고 네. 별로 실익은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예.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도 필요하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에서는 후임이 지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임기를 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일단 법사위 소위에서 오늘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법안을 뭐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는 있잖아요. 근데 거부권 행사하면 어차피 이거는 뭐 소용없는 법안인데 그리고 이게 네. 목적이 너무 빤하고요. 네. 이런 거 왜 굳이 논의한다고 하면서 법안까지 내는 걸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좀 패닉 상태에서요. 제대로 맥을 못 짚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초선 의원들 집단 행동하는 거 봐도 그렇고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 으름장 놓는 것도 그렇고 지금 뭐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예. 이게 부질없는 짓이죠. 그리고 우리 헌법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들면 그냥 위헌 법률이 되죠.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임명 권한도 침해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국회에서. 예. 그 부질없는 짓이에요. 예. 그냥 뭐 급하니까 이것저것 네. 다 해본다 뭐 이런 뭐 차원이겠죠. 그렇죠. 그냥 예. 막 던져 뭐 이런 거죠. 막 예, 던져나 막 보자. 던져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뭐 하고 있는 거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 무소속이잖아요. 민주당 출신입니다만 우원식 의장도 뭐 국회의장으로서 조치를 취한 게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또 청구를 했고요. 또 정식 임명 전에는 재판관 지위를 좀 인정하도록 하는 지난번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나왔거든요.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모든 행위들이 헌재에 좀 빨리 신속하게 선고를 하라는 압박용이라면은 뭐 이해가 가지만 진짜 그거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라면 좀 그 비현실적 그 희망을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예. 뭐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을 위해서 그렇죠. 예. 희망 섞인 조치들은 뭐 다 취해 보는 것 네. 같은데 뭐 우원식 의장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도 만약에 그 초선 의원들이 어떤 예고한 대로 줄탄핵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다 해가지고 국무회의까지 무력화시키고 네.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 공포되게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구상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 무정부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김어준 시나리오 나오는 거는요. 무정부 상태를 만들자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로 예. 뭐 그냥 법안은 다 통과되게 하고 예. 일각에서는 뭐 우원식 의장이 그거는 헌법에 무식한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그 김어준 시나리오 나오는 거는 헌법에 무식한 사람들의 주장이고. 예, 삼권 분립에 예. 위배되는 그렇죠. 그 남미 같은 나라에서는 국회의장이 뭐 하면 저 그 권한대행 맡은 적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뭘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그 총탄핵을 해갖고 못하게 한다. 그럼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재명 그 대장동 변호사께서 딱 지적하신 것처럼 그 내란죄 혐의가 충분히 성립됩니다. 네. 뭐 일단 주말 동안 이걸로 한창 시끄러웠고 오늘도 각 당에 뭐 회의가 있으니까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이걸로 계속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선고일 잡히기 전까지는.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네. 또 무죄가 선고된 터라 네. 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서 빨리 대선으로 가야지 이게 좀 본인들한테 유리하다. 이게 뭐 사법 리스크 다 털어낸 건 아니다 보니까요. 네. 무죄가 나온 기세를 몰아서 좀 빨리 뭔가 해보고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이 대표 선고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게 네.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좀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파기환송은 익숙한데 파기자판은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서 봤더니 이게 대법원 자체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드물긴 하지만. 네. 근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이걸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가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좀 적었다가 수정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신속한 결론을 내려달라. 이건 이제 국민의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며칠 전에 제가 좀 얘기한 게 있는데 네. 파기 자판을 하던 파기 환송을 하던 아니면 뭐 고등법원의 그 무죄 판결을 그냥
뭐 확정을 짓던 그건 대법원이 판단하고 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의 나라 아니에요. 네. 근데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거를 왜 자꾸만 검찰, 법원 이런 데 해달라 압박하고 뭐 해요? 그럼 정치인이 왜 있어야 돼요? 정치인은 정치하라고 있는 거죠. 예. 검찰에 대고 법원에 대고 이재명 좀 손 좀 봐달라. 네. 그게 뭐예요? 그럼 정치 그만둬야죠. 그런 지금은 사람들은. 뭐 각 당이 몰려가가지고 이대로 해달라 저대로 해달라 뭐 이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정치의 사법화 이게 이제 극복해야 될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딱 그거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고 이재명을 빨리 기소해 달라. 예. 또 그래서 기소돼하고 재판이 벌어지면 법원은 빨리 그걸 좀 해달라. 그거 말고는 이재명을 제압할 전략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 쉽게 얘기하면요. 차도살인이잖아요. 네. 검찰 또는 법원의 힘을 빌려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꼬꾸라뜨린다. 차도살인인데 차도살인이 되려면 칼을 쓰는 사람들, 의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국민의힘은 의뢰를 하는 사람이고 의뢰를 받은 검찰이나 법원 이걸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의뢰인이 예.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상권 분립에 나와서 그 통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반헌법적 발상이고 맨 이런 것만 하다가 예. 그런데 저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 정말 너무나 황당무계하고 있을 수 없는 그 최악의 판결이 나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차도살인 전략이요. 복불복 게임이 된다니까요. 1심 재판부처럼 정상적인 판사들을 만나면 그렇게 나오는데 2심 재판부처럼 일부 타락한 판사들 만나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자기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할 생각을 해야죠. 복불복 게임이 되고 이상한 판사들 만나고 이렇게 돼갖고 완전히 뭐 일시적으로 스택 꼬이는 게 아니라 당 전체 전략이 완전 히 파산하는 네. 그런 식으로 그 하면 되나요? 한심한 거죠. 지금 어쨌든 신주 의원 보시기에는 파기자판이나 뭐 이런 얘기하는 국민의힘 전력도 좀 한심하다 이렇게 보시는 한심해요. 것 같아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게 뭐 민주당은 늘 뭐 원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그런 걸 외쳐왔던 것 같고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에서 더 신속한 파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정해놓고 좀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그냥 욕하면서 담는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 뭐 이런 그런데 식의. 그런데 너도 하니까 나도 하고 뭐 저 도토리 키재고 도찐개찐이다 이 얘기인데 근데 국민의힘은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어떻게 해서 그 제압을 하고 꼬꾸라뜨리고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쥘 것인가? 예. 정치할 생각을 해죠.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상상력입니다.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상상력인데 이건 뭐 법조인들의 뭐 테크닉으로 이 집권 여당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파기자판이라는 것도 저 처음 들어봐요. 저. 파기자판. 네, 처음 들어봐갖고 근데 네. 쭉 보니까 이제까지 그 대법원에 가서 파기 재판된 게 0.073%라면서요. 네. 근데 2023년 기준으로요. 예. 근데 고법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 가서 파기 재판돼 갖고 유죄가 확정된 케이스는 0건이래요. 네. 0건. 예. 뭐 이런 걸 바라보고 지금 집권 여당이 움직이면 되겠어요? 혹시 그러니까 희박한 가능성에 좀 기대서 너무 지지자들에게 희망 회로를 돌리게 예. 하는 뭐 그런 것들이요. 이게 희망 고문이죠. 예, 희망 고문이 돼버리는. 그러면은 지금은 뭘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공세를 하다가 지금 이까지 왔는데. 오히려요. 그 이제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뭐 범죄자라고 하는 표현도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과 설령 뭐 조기 대선이 발생해서 맞붙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재명을 깨낼 수 있는 예.
뭐 굳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예, 사법 리스크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공격 소재로요. 네. 예, 그 밖에 어떤 뭐 국가 전략, 정책, 도덕성 뭐 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와 무기를 준비하고 모아야 되는데 오로지 사법 리스크 하나 갖고 승부를 보려니까 네. 이게 되나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이 좀 제일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만 조금 집중해서 가다 보니 무죄가 나버리니까 이게 약간 전략 수정이 좀 힘들어진 상황인 것 같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 돼요. 네, 왜 자꾸만 그 무슨 사법에 무슨 뭐 묘한 뭐 이런 거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전 국민이 너무 법 조항을 세세히 알게 되고 모르던 법 개념도 알게 되고 뭐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0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로 해볼게요. 지난주 선고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예상하지 못하게 전부 무죄가 나오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 법원의 표현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약간 조롱 밈 같은 게 생기기도 네.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그 사진을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라고 인정을 해준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뭐 이건 조작이냐, 뭐 클로즈업 하면은 다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재명 대표도 어제 여기에 대한 좀 반박을 하는 사진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네. 이게 뭐 언론 공부할 때 나오는 그 되게 고전적인 어떤 그렇죠. 이미지거든요. 프레임 뭐 예, 그 얘기. 프레임을 어떻게 네. 잡느냐에 따라서 왜곡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딱 들어맞는 건 아니긴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걸 가지고 본인의 논리를 조금 더 강화하는 데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혀 아니올시다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 조작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한 건데 우리가 요새 이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닙니까? 네, 그럼 그 김문기 씨랑 찍은 골프 뭐 모자 쓰고 찍은 그 사진이 조작인지 아닌지 그 자체로 따져야죠. 예, 이거랑 케이스가 다른 그 프레임 그 케이스를 갖고 와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걸로 이거를 그 반박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사진이 조작일 거면 이 사진을 원본을 확대된 이게 실제 원본을 보면 뭔가 다른 형상들이 더 들어가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예. 10명 있는 사진을 더 확대해서 4명으로 만들었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법조인이 아니니까 법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네. 이거는 이 2심 판결대로 하면요 국어 사전을 다시 써야 됩니다. 국어 조작의 사전을. 조작의 정의를 다시 해야 됩니까? 예. 국어 사전 보면요 조작은 허구를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이게 조작이에요. 예. 또 그 진짜를 흉내내고 가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짝퉁 만드는 거. 네. 이게 조작입니다. 예. 그렇죠. 아예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 게 조작. 그런데 그 사진 있잖아요. 10명 찍었던 사진 중에 4명 부분만 이게 잘라서 확대하는 거. 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편집이라고 해요. 편집.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좀 악의적 편집이 된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2심 판결처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었다. 허위사적 우편은 아니었다. 이거 아니에요. 예. 예, 좀 악의적 편집을 한 사진이다. 근데 여기 채널에 방송 나와서 조작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조작은 그렇죠. 국어사전 뜻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요번에 그 2심 재판부 최은정, 이해슬, 정지호 이 세 사람은 본인들이 국어학자예요. 왜 국어사전을 다시 쓰게 만들어요? 조작이라고 정의를 예. 해버리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뭐 조작 논란은 한동안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거의 놀이문화처럼 이게 조작이다, 저게 조작이다,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부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